폭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지럽고 늘 피곤해요.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염식의 피해자였어요. 오히려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활기찬 이유가 건강의 기본을 이제 탄탄히 다져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 모 방송에서 저염식 하지 마라,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100만이 넘게 조회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소금 간증? 이거를 써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무염식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정보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짜게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소금은 나쁘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짜게 먹지 말아라, 짜게 먹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대중들이 소금은 나쁘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거의 무염식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소금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다 멈춰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거의 탈수가 되는 거예요, 탈수.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만 소금을 또 너무 적게 먹으면 탈수가 돼요, 탈수.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들이 소금은 적게 먹으면서 물은 막 많이 먹어, 막 1.5리터, 2리터. 그러니까 이 물을 잘 이해를 못하고 소금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서 저염식 하면서 물만 많이 먹게 되면서 탈수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차로 만들어서 먹던지 아니면 평소에 식사하실 때 꼭 국을 끓여라. 맑고 삼삼한 국물을 끓여서 그 국물을 좀 드시라 했더니 그 방송 밑에 댓글이 30년 된 두통이 사라졌다. 잠을 자기 시작했다.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 피부 가려움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린 거예요. 바닷물에는요 생명이 많이 살잖아요. 그 짠 바닷물 속에 물고기들이 막 살아요. 근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이 소금만 존재하면 생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저염식 하지 마라 이러는 거는 막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국물을 먹으라는 거죠. 바닷물처럼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을 물에 녹으면 소금하고 성질이 완전 달라져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모두 다 수액을 맞아요. 수액. 근데 그 수액 중에 하나가 소금물이에요. NaCl. 의사들이 왜 어떤 환자든 아기가 입원을 하든 어른이 입원을 하든 가벼운 환자가 입원을 하든 중환자가 입원을 하든 다 수액을 놓겠어요. 생리식염수를 놓는 이유는 생리식염수가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많아졌을 때 약물의 이동이나 혈액의 이동이 많아져서 치유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물이 치유의 핵심인데 왜 그러면 물을 놓으면 되지, 물을 먹으면 되지 굳이 수액을 놓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없으면 물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 가장 그 저염식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싱겁게 먹어요. 뭐 소금은 나쁘다라는 편견을 이렇게 갖게 되셔서 소금을 거의 안 먹고 물은 많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이러니까 물은 많이 먹고 소금은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혈액 있죠? 혈액은 우리가 짜게 먹든 싱겁게 먹든 무조건 0.9%의 소금물을 맞춰야 돼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혈액은 항상 0.9%란 말이에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소금은 적게 먹었어. 물은 많이 먹었어. 그러면 혈액이 희석화되겠죠? 그럼 0.9%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0.9%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염식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소변을 자주 봐요. 그냥 물만 먹으면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물이 하나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좀 타서 드세요 이러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만약 저염식 하고 있다면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은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드셔보는 게 낫죠.
근데 여기서 짜게 먹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혈액량 감소 말고도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혈액량 감소 자체가 그냥 그거 자체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다 혈액을 먹고 일을 하잖아요. 혈액이 없으면 일을 못 하죠.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액을 아껴 써요. 즉 생존에 필요한 조직에만 혈액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생존에 그렇게 위급하지 않은 세포들에게는 혈액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손발은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해지면은 손발이 차가워져요. 이게 대표적으로 불편한 증상이에요. 근데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뇌를 많이 쓴다? 뇌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통에도 많이 시달리죠.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그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고통받는 게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우리 위에 위산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위산. 위산이 HCl 염산이에요.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서 만든 화학물 염산인데 이 염산은 소금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위산이 있어야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 거고 단백질이 소화가 되어야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죠. 그리고 위산이 만들어져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위산이 죽일 수가 있는데 이 코로 우리가 들어오는 물질들 있잖아요. 나쁜 물질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위로 가서 위산이 죽여주거든요. 위산이 없으니까 면역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안 만들어진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 저하증, 저산증에 걸리면서 먹지를 못하면서 모든 대사가 깨지는 거죠. 속이 쓰리다면 위산이 많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환자들 중에서 위산이 많아서 속 쓰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저산증 때문에 속 쓰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산이 적은데 속이 쓰려요. 왜 그럴까요? 위산이요. 어느 정도 위에 모여져야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래야 음식이 완전히 죽처럼 변해요. 위에서 음식을 완전히 죽처럼 안 만들잖아요. 그럼 유문 관략근이라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관략근이 있어요. 항문 관략근, 식도 관략근, 오디 관략근처럼 이렇게 꽉 마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개가 안 열려요. 왜? 십이지장이나 소장, 대장 이런 건 곱창이잖아요. 이렇게 이렇잖아요. 근데 위에서 음식이 다 이렇게 죽으로 안 만들어지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이 다 갈려져야 유문관략근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위산이 적게 나와? 그러면 위산이 모일 때까지 위가 위산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위산이 뭐예요? 강산이에요. 위산이 위에 오래 머물수록 이 위산이 이 벽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위산이 콸콸콸콸 나오면 빨리 모아져서 빨리 나가니까 위산이 위벽을 자극을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위 벽이 뮤신으로 코팅돼 있고 뭐 중탄산도로 코팅돼 있어도 위산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위벽 자극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산증이 오히려 속을 더 쓰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과산증이나 저산증에 다 제산제를 처방을 대요. 근데 약을 보면 다 제산제인데 이 사람이 과산증인지 저산증인지 약만 보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피로나 뭐 무기력증, 어지럼증 이런 것도 호소하는 사람들. 혈액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에는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트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미토콘트리아가 있는데 미토콘트리아에서 에너지를 뭘로 만들어요?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원료로 해가지고 ATP 우리 몸의 화폐죠. 우리는 돈을 쓰지만 세포들은 ATP를 써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근데 뭐 혈액이 없는데 ATP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피곤하지. 또 혈액이 없는데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뇌잖아요. 뇌에 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지럽죠. 무기력하고. 그래서 저염식 하시는 분들은 늘 피곤해요. 그 기력이 없어요. 시장 한번 갔다 오면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막 활기차게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오전에 혈액을 다 쓰면 오후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저질 체력이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저염식의 피해자였어요.
이렇게 약사가 되기 전에 이런 생리학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채식주의자였고 저염식 신봉자였어요. 그리고 마늘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어렸을 때 그 식단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척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고 저염식을 하니까 맨날 피곤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졸고, 그리고 어린데도 쇼핑을 안 좋아했어요. 1층 쇼핑하면 2층을 못 올라가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활기찬 이유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만 건강의 기본을 이제 탄탄히 다져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콩팥, 신장이 약하거나 심장, 하트,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야죠.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쥐어짜는 기관인데 혈액이 너무 없어도 지나치게 저염식을 해도 심장에 무리가 가요. 왜냐면 혈액이 너무 적은데 적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저염식을 해도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갑자기 아 그래? 소금을 먹어야겠어 하고는 소금을 갑자기 먹어버리면요 심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혈액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심장이 약하면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약하신 분들이 아 소금을 먹어야 튼튼해진대 하면서 갑자기 소금량을 평소보다 늘리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늘려가셔야 되고, 콩팥도 마찬가지죠. 콩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죠. 혈액을 걸러서 나쁜 거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꼭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소금을 재흡수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을 재흡수하느라고 콩팥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신장도 좋게 하려면 적당한 소금은 필요한데 갑자기 소금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콩팥이 나쁘신 분들이 소금을 또 욕심껏 드신다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에 맞게, 특히나 신장 약하신 분들은 아주 조금씩 자신의 몸에 맞게 양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 환자들은 좀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고혈압이 와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저염식으로 인한 고혈압 환자들에게 오히려 소금차를 드시라고 권하거든요. 뭐 국물을 드시던가. 왜 그러냐? 우리 몸에 소금이 없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여기서 1%, 2%만 없어져도 굉장히 생명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저염식의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신장, 콩팥에서 레닌,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소금이 못 빠져나가게 소금을 재흡수하는 게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염식을 하면 내 몸이 살려고 소금을 못 빠져나가게 해서 혈액량을 늘려버려서 고혈압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미리 먹어주면 레닌,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풀어지겠죠? 소금을 재흡수를 안 하겠죠? 혈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 밑에 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혈압이 올랐을 때 고염식을 해서 혈압이 올랐는지 저염식을 해서 혈압이 올랐는지 혈압량만 보고 몰라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몸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극단적으로다가 저염을 했을 때 오히려 고지혈증이 생긴다는 기사를 봤는데 당연하죠. 혈액은 맑아야 되고 혈액은 흘러야 되는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혈액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지혈증에서 갈 수가 있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WHO가 권장하는 이 소금 섭취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저도 적다고 생각해요. 그 서양의 식습관하고 우리의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양 사람들은 육식 위주지만 우리는 고기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 위주예요. 채식은 칼륨이란 말이에요.
칼륨하고 나트륨은 짝을 이루어서 전기 생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다 틀리잖아요. 몸무게가 50kg인 사람도 있고 150kg인 사람도 있는데 소금량을 딱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는 저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5g을 딱 정한 거는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수준? 비타민 C도 그렇잖아요. 비타민 C 권장량하고 비타민 C를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하고 완전 용량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딱 어떤 수치에 우리를 딱 넣을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소금량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연예인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저염식을 하면서 죽염사탕을 먹어갖고 살을 뺐대요. 그것도 괜찮은데 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한 만큼 먹어주면 좋은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있나? 그냥 간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단순하게. 그게 오히려 건강에는 더 좋다. 그 죽염 사탕이면 그 사탕에 당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산에 갈 때 죽염 사탕 종종 들고 가요. 산에 갈 때 죽염 사탕이 참 유용하더라고요. 약국에 식염 포도당 팔거든요. 그 식염 포도당을 많이 사러 와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는 직업분들이.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포도당을 동시에 먹으면서 이제 힘든 일을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염 사탕이나 약국에 파는 식염 포도당이나 병원에서 주는 포도당 수액이나 생리 식염 원리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식탁에서 맛있게 먹자. 그래서 식탁을 살리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정제된 소금이 이제 몸에 나쁘다. 왜냐면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정제된 소금을 먹으면서 미네랄을 챙겨 먹으면은 뭐 그렇죠. 뭐 괜찮죠. 어쨌든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우리 몸이 정제된 소금보다는 우리가 원래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거, 공장에서 온 거보다는 자연에서 온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천연 소금이 훨씬 더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없으면 정제 소금이라도 먹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내가 필요하면 취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구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념, 뇌가 고집하는 어떤 신념 때문에 몸의 세포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뇌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뇌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너무 탐닉들 하잖아요. 뭐 술, 담배, 커피, 매운 음식. 이것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저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뇌가 좋아하는 거 말고 몸이 좋아하는 거. 몸은 소금을 원하는데 뇌에서 나쁘다라는 신념 때문에 소금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약을 하면 세포들이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 이 생각과 이 몸이 좀 이렇게 세포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소통의 부재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